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백입니다. 네, 일요일 오후 잘들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준비한 방송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알트 장이 조금 뭐 신호가 오고 있는데 지금 시총 2위, 3위 특히 뭐 리플 같은 시총 이제 3, 4위 코인이 좀 이더리움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올라줘야 본격적인 사실상 알트 장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향성을 뭐 같이 지켜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지 만약에 뭐 요번에 그런 장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또석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격적인 알트 장이 머지 않아서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전에 6개월에서 18개월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딜레이 된다고 해도 그 정도 기간 안에는 알트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고 이제 실사용 기반으로 된 것들이 전 세계 디지털 중앙 화폐가 나오는 시점들 이제 초입에 그런 코인들이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사용 결국에 이제 비즈니스 사업에서 사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점에는 당연히 뭐 리브라라든지 뭐 초기업들의 코인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초기업들 코인하고 경쟁해서 또 살아남으면서 그 초기업들이 또 기존 코인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길어야 이제 6개월, 18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뭐 요번에 만약에 알트 불장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격이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바닥 저점 자체를 높여가는 지점이 되면 요번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요번에 또 뭐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투자 체력과 마인드를 결국에 다지는 게 결국에 상승장이 왔을 때도 유리한 거니까 그게 기본이 돼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결국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몇 가지 또 기사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수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수학자라는 건 뭐냐면 뭐 수학 잘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웠잖아요. 뭐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현존하는 모든 지금 현대 사회에 뭐 전쟁 때도 그렇고 2차 세계 대전 때도 사실상 수학자가 암호 이제 적군의 암호를 이제 해독을 하고 하는 게 거의 전쟁의 승패를 갈랐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이따 소개해드릴 뭐 앨런 튜닝 같은 수학자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트의 AI라든지 금융 상품이라든지 또 2008년에 월가에 그 큰 충격을 줬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파생 상품 있죠. 그런 것들 다 수학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얼만큼 뭐 건축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금 차트를 보면서 실제 암호화폐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왜 비슷하냐? 결국 이제 금 차트는 주봉이고 암호화폐는 이제 일봉인데 뭐 기간의 차이야 당연히 이제 금은 역사가 훨씬 기니까 그렇고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수학자가 실제로 월가 세력들이 얼만큼 수학자들을 통해서 기존의 엘리트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대중의 돈을 빨아가고 그게 수학을 기본으로 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G20에서 사실상 디지털 통화 허용 방향 조정. 뭐 이게 지금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거 봐도 별로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뭐 디지털 통화가 올 거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는 진짜 전 세계 나라 웬만큼 G20에서 디지털 통화를 허용을 하나? 우와 설마 진짜 이렇게 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대중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앞서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갭은 이제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는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야 이제 허용 방향 조정 10월 논의 본격화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사실상 뭐 미국도 준비하고 뭐 영국, 일본 뭐 다 준비하죠. 웬만한 나라들은. 그래서 별로 놀라운 기사는 아닌데 사실 대중과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소수하고의 그 인식 차이는 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연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기축 달러인 전 세계 제일 강한 화폐를 찍어내는 게 사기업이라는 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연준이 뭐 그 뒤에 주주는 숨겨져 있지만 뭐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들이 그 뒤에 숨어서 전 세계에 화폐를 주무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그 금융을 주무르고 뭐 전쟁도 주무르고 모든 이제 국가 간의 힘도 주무르고 하는 게 다 그 전통 금융 세력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사실상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뭐 연준이 사기업이라는 것은 웬만큼 금융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미국의 연준이 사기업인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미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 있어가 되지만, 만약에 한국은행의 주주가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주주가 어떤 뭐 사기업이에요. 그 실제 몇몇의 개인 주주가 뒤에 가지고 있는 사기업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나라가 좀 어렵고 뭐 이래서 그 나라의 중앙은행 화폐 발권력을 삼성한테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의 차이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만약 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의 연준은 오랫동안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사기업이 달러를 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의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는 사기업이 갖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권한을, 케네디 대통령도 그걸 뺏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었고, 이제 트럼프도 그 연준의 사기업들 뒤에 있는 그 녹아져 있는 사기업들의 화폐 발권력을 뺏어오려고 다시 미국의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저는 근데 사실 그걸 미국의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기존 금융 세력의 파워를 빼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을 빌은 새로운 금융 세력이 그 화폐 발권력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 정말 국민들한테 그 화폐 발권력을 돌려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기존 연준 사기업으로부터 화폐 발권력을 뺏어 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기존의 연준 사기업이 발행하는 그 화폐 발권력이 너무나 당연시 됐지만 원래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화폐 발권력에 대한 큰 개혁을 이번에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상상이 안 가지만, 국민이 화폐 발권력을 가져온다라고 개혁을 해도 그거 역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우리가 영화 같던 생각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그래서 이런 디지털 통화도 몇 년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G20에서 사실상 디지털 통화 허용 방향 조정, 다 사기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이런 거에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 역시도 사기업이 발행하는 그 발권력이 사라지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는 절대로 안 되고, 미국의 달러는 절대로 기축에서 물러날 수 없고, 저는 디지털 달러가 또 기축이 될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어떤 예상이든지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식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뭔가 사고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뀔 4차 산업 시대에 그 생존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그 방송을 대본을 쓰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대본을 쓰고 좀 할 사실 여력은 없어요. 저도 이제 저 회사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뭔가 대본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하나하나 그 굉장히 방송에 짜여진 대로 이렇게 딱딱딱 해드리고 싶은데, 제 성격대로라면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캐시아 해커가 336 BTC를 훔침. 그래서 영국 그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 훔쳐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훔쳐갔다는 건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거래소 직원 중에 거래소 직원 이메일로 그 악성 코드가 있는 해커들이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그게 뭐 설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거래소 뭐 그 콜드 월렛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주소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밀번호 같은 걸 해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도 해킹이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거래소가 정말 그 보증보험도 드러났어요. 자기 자산의 뭐 한 60% 70% 드러났다라고 하면 웬만큼 해킹이 당해도 보험이 해결을 해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또 시총이 좀 작은, 재무가 별로 안 좋은 신생 거래소들은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당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생 거래소를 사용을 하실 때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신규 거래소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야기 드리진 않지만 일정 그 뭐 암호화폐 유튜버나 하기든 어떤 유튜버에서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개인이든지 누구 지인이든지 신규 거래소를 소개해주는 행위가 대부분 다단계거든요. 어떤 다단계냐면 그 누구 추천인 코드 받아서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돈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만약에 신규 거래소 홍보하고 거기에 그 신규 추천 그 링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타고 들어가면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BTC를 사면 거기 거래 수수료가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제 링크 타서 들어간 가입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돈을 주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홍보를 하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이제 광고가 되니까, 그리고 거래소 분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저한테도 뭐 그런 홍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좀 위험한 부분은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유튜버나 그거 타고 들어가서 그걸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잘 사용하면 뭐 그 여러분들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걸 홍보한 암호화폐 유튜버도 수수료를 계속 받으니까 살림살이에 도움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규 거래소가 만약에 이런 해킹을 당하거나 만약에 먹튀를 한 거래소예요. 예전에 뭐 중국에서처럼 아마 그 콜드월렛에 그 거래소 사람들의 수많은 유저들의 돈 들고 그냥 잠적을 하는 사건이 터진 거나 그런 게 터지면,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해당 유튜버를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본인을 제일 원망해야겠죠.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그 유튜버 말만 믿고 그거 타고 들어가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는 제가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길 확률이 그냥 이런 신규 거래소 홍보에서 유튜버들한테 그런 추천인 링크 줘서 어떻게 보면 다단계로 유튜버한테 수익을 주지 않는 거래소들, 그런 거래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시총 한국의 상위들은 사실상 1, 2위 하는 데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신규 거래소 들어가셔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느낌에는 그 사건이 많이 터질 것 같은데,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서 조심을 하셔라. 유튜버는 그거 그냥 돈 받고 홍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또 노력을 들여서 방송 찍는 거니까. 근데 그거 하실 수는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보되 나는 신규 거래소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안 해야지,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타고 들어가서 가입하셔서 쓰시다가 이런 사건 터지면 신규 거래소 날아갈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한 뭐 1년, 2년에 그런 신규 거래소로 뭐 사건이 터질 것 같고, 그거 홍보해갖고 그 다단계 수익을 받았던 유튜버들도 욕을 많이 먹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준비.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도 지금 뭐 리플사 같은 경우도 시리즈 C 투자를 받았고 이제 상장 준비를 할 거예요. 뭐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리플 CEO죠. 리플 CEO가 그냥 빈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굉장히 실언을 하고 허풍을 떨지 않는 그런 쪽의 CEO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트론의 CEO 이제 저스틴 선하고는 굉장히 상반되죠. 그 CEO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허풍이 세고 뭐 쇼맨십도 강하고 그래서 뭐 마케팅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발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상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트론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결국에 리플사도 CEO 이제 성향이나 발언을 이미 했던 것들을 보면 상장을 할 거예요. 상장을 저는 내년쯤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도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 결국에 이런 암호화폐 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유니콘을 뛰어넘은 유니콘이 이제 보통 1조인데 10조 이제 넘었죠 대부분. 리플사도 지금 이미 시총이 12조 정도 되는데 평가액이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암호화폐 그 회사 중에 4차 산업을 이끄는 정말 큰 기업들, 뭐 시총 100조가 되고 또 시총 500조, 1000조까지 가는 그런 정말 시총 지금 아마존급으로 가는 코인 그 회사들이 이제 나올 거다. 이게 머지않아서 5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태동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학 관련해서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데 금융공학이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수많은 은행 가서 드는 파생 상품부터 펀드부터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금융공학도들이 많이 만드는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것들하고 요새 뭐 AI 트레이딩 많이 나오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월가에서 이런 이제 퀸트를 하는 수학을 해서 신용 파생 상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채용을 해서 파생 상품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수학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2차 세계대전 이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잉글랜드의 수학자고 암호학자, 논리학자, 컴퓨터 과학의 선구적 인물이다. 그래서 알고리즘 계산 개념을 튜닝 기계라는 추상 모델을 통해 형식화함으로써 컴퓨터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암호학 통계학 분야에서 튜링이 전쟁 동안 진척시켰던 연구 작업이 미국 정부에서 폐기되고 뭐 공개적으로 어려움 겪고 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독일의 당시 이제 에그니마라는 이게 아마 영화들에도 많이 나온 암호일 거예요.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을 해내서 그 영국을 승리로 이끈 이제 그런 그 수학자들이 그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수학자들 간의 그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암호학과 수학이 결국에 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학 이런 부분에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금융공학 수학자들을 1000명 넘게 엄청나게 뛰어난 수학자들을 영입을 해서 다 돈을 벌려고 파생 상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예측 등락 파생 상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융 세력들이 결국 이런 수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파동도 만들고 근데 그 파동을 왜 만들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최대한 자기 기업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결국에 그 수학 메커니즘을 만드는 건데 결국에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생상품 같은 경우도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게 이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트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내용 이제 차트에도 그게 다 반영이 돼 있다는 이야기 같이 드릴 텐데 제가 이건 전에도 기사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또 트레이더가 지금 600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이 된 골드만삭스 AI가 지금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주식 트레이딩을. 결국에는 지금 이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대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게 AI 알고리즘이 됐고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AI가 다 그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물론 그 AI 컨트롤하는 것은 금융 세력이지만 금융 세력이 뭐 이번 코로나 사건이 있을 때 AI 패턴한테 어떤 그 지정을 해주겠죠. 코로나가 이번에 터졌으니 어떤 이후에 그 패턴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걸 줬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AI가 패턴을 바꿔가면서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결국엔 사람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웬만한 것들은 AI가 수학적인 것들이나 차트를 진보하거나 금융 파생 상품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AI가 그 수학자들로부터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져온 걸 기반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압도적이잖아요. AI는 뭐 잠도 안 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웬만한 돈에 관련된 건 수학이 다 베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위에가 이제 금 차트고요. 이건 이제 주봉 차트예요. 금 같은 경우는 1975년부터 이제 나와 있는 차트고 현재까지.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마켓, 이제 암호화폐의 총 이제 시총인 거예요. 이게 2014년도부터 있는 건데 거의 모습이 이제 대략만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시작점에서 비슷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하단 박스권을 가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때죠. 요거 같은 경우 첫 번째 하단 박스로 이탈할 때 이때도 박스 이탈하고, 여기 같은 경우 이 기간이 좀 더 길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길었고, 그래서 거의 모양은 하단 박스로 한번 이탈한다. 그 다음에 상승을 쭉 해요. 그럼 상승을 쭉 하죠. 또 똑같이 상승을 하고, 이게 2017년 고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해시 전쟁,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분할될 때, 그때 이제 또 하단 박스 이탈 나온 거. 여기도 또 비슷해요. 여기 잠깐 이탈 나오고 또 박스권으로 가다가 여기 한번 그 코로나 사태 때 빠졌던 것. 이때 금도 같이 빠졌죠. 그래서 이때 같이 빠지고, 금이 지금 먼저 이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큰 수렴을 뚫고 이제 위 올라가서 전고까지 이제 거의 도달을 한 상황인데, 이게 축적 기간이 사실상 금도 축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축적 기간 자체가, 이걸 보면 축적 기간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더 빠지고 이렇게 축적을 하다가 사실상 가도 이 큰 축적을 시간을 더 가졌어요. 이것처럼 여긴 축적 시간을 엄청 오래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축적 기간이 짧아요. 거의 지금 2011년부터 한 9년인데 여기에 축적 기간은 1980년대부터 거의 이때부터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때라고 하면 이때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거의 26년이에요. 26년의 시간을 가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훨씬 짧죠. 한 8년? 네, 8년으로 볼 수 있겠네요. 8년.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줄어서 갔는데, 이거는 돈이 세상에 많아지다 보니까 사이클 흐름도 훨씬 빠르고, 유동성 자체도 웬만큼 예전에 금이 감당해야 될 유동성보다 화폐량이 훨씬 더 많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산업, 4차 산업 넘어가면서 그 사이클 주기가 훨씬 빨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이게 빨라졌다라고 보고, 결국에 지금 여기도 이게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암호화폐 시장이 여기서 축적 기간을 거치고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시간을 더 한참 보내다가 가는 것보다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여기서 이 금처럼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제가 60에서 70%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왜 저는 이제 조금 더 높게 보고, 저도 만약에 이제 올라갈 확률이 한 20, 30%예요. 나머지 한 거의 70, 80은 아래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웬만큼 그냥 어떻게 보면 원금 정도에 돼 있는 제 포트폴리오 암호화폐 자산들은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XRP 같은 경우 지금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안 팔겠지만, 그 외 암호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은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했다가 이게 만약에 빠질 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살려고. 왜냐하면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놓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그 암호화폐 포지션은 당연히 한 50% 정도는 가져가겠지만, 근데 60, 70%는 저는 위로 갈 거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지금 이 아까 수학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수학자들이 결국 예전부터 만들어내는 그 금융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금융 세력의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도 반영이 되고, 심리가 엄청 반영되겠죠. 심리도 반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그런 포지션의 파동들을 보여줘야 사실 그게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단 박스 이탈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 수학 메커니즘 안에서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저는 금이 여기서 뚫고 올라간 이 모양새가 결국에는 이 수학자들의 메커니즘 패턴 안에서 결국에 여기서도 그 암호화폐 시총 캡이 지금 이미 뚫고 올라왔지만, 이게 여기서 다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금처럼 지지에서 올라가서 이 정고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 이평선도 거의 모양새가 비슷하죠. 당연히 이 패턴 모양새가 거의 똑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방으로 안 가고 위로 갈 가능성이 높으면 나 여기 풀베팅 해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 확률이 30%라고 해도, 위로 갈 게 70이고 뭐 위로 갈 게 60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투자 체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방향이 막 진폭을 해서 움직일 때 막 두근두근대고 심장이 불안한 건 이 차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트 움직이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올라갈 때 막 마이너스 50%씩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결국에 버티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버티는 거거든요. 마음의 그 기본 안정성 자체가, 나 마이너스 50대도 뭐 어차피 내 일상에 큰 차질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막 올라갈 때 막 마이너스 50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 당장 다음 달에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설계에 의해서 불안한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게 이제 심리고, 심리를 흔들어서 이런 파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체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뭐 기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중화를 자꾸 같이 동시에 보는 거, 뭐 이런 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비벼서 잘 할 수 있는데, 투자 체력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고 뭐 어떤 분이 나 리플 뭐 150원에 샀어요, 200원에 샀어요 해도 그게 전혀 대단하지 않은 게, 투자 체력이 안 된 사람이 운 좋게 150원에 사고 XRP 200원에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뭐 아무리 큰 돈을 투자를 못했을 거고, 정말 자기 수중에서 조금 큰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뭐 한 4배 정도 올라갔다 갑자기 2배로 줄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그거 못 버틴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투자 체력이 중요하고 투자 마인드가 또 더불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세력에, 가령 뭐 내가 한 이쯤 샀어요. 이쯤 샀는데 세력이 진짜 여기 꼭대기 팔았잖아요. 그럼 나 이 꼭대기에 팔려고, 여기도 지금 이 폭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이게 30%막 50%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원 샀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들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처럼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그게 수익률 제일 높아요. 왜냐면 안 보고 그냥 여기까지 들고 가니까. 대략 들고 가갖고 이쯤 팔아도 돼요, 떨어질 때. 근데 대부분은 이런 데 다 털린다는 거예요. 이런 데 다 털려요. 이런 데서 이런 데 다 털려요. 못 버티고. 왜냐면 이때 이평선들 막 깨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여기서 고점 가고 이렇게 된다. 여기 누가 봐도 고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뒤를 안 본다 그러면. 그쵸? 여기 누가 봐도 이 당시에 여기 이만큼 빠지면 반등했다가 여기 빠지는구나 하고, 여기까지 가도 이때 털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정말 이런 파동을 크게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웬만큼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세력하고 다 같이 똑같이 세력 수익률만큼 먹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크게 키우셔야 되는데, 그 그릇을 크게 키우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긴 하락장 있죠, 이럴 때 막 조급해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분할로 내가 만약 1000만원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막 이때 만약 1000만원 샀어요. 잘 모르고 이때 고점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1000만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 다 넣죠. 누구 말 듣고 돈 빨리 벌려고, 그냥 돈은 빨리 버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때 한 100만원 넣고, 또 뭐 한 이때 100만원 넣어요. 그리고 또 이때 100만원 넣고, 또 뭐 100만원 넣고, 또 100만원 넣어. 이때 좀 올라, 거의 나 사는 거 원금까지 왔네, 또 사요. 그러면 대략 평단이 뭐 이때부터 샀다 그러면 한 이쯤 돼요. 이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만 가도 이미 수익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99% 대중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뭐냐? 나 1000만원 넣어서 빨리 1000만원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들 돈 잘 번다, 남들 뭐 한다 소리에 대부분 현혹돼서. 그래서 저는 요새 체인링크도 제가 차트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물론 굉장히 현존하는 블록체인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오라클 문제를 제일 해결하고 있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요새 너도나도 체인링크에 투자한다는 막 그런 이야기들, 해외 유튜버나 뭐부터 많이 나오는 걸 보고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도나도 몰려가고 너도나도 돈을 잘 버는 곳에서 항상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투자는 소수 포지션에 가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소수 포지션에 가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이겨야 되고, 공포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대중이 다 몰려가는 곳엔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대중이 다 몰려가는데 거기 위험할 거야. 물론 지금 당장 몰려가면 조금의 수익을 먹고 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엄청 클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에 체득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가 들어오면 거의 돈을 다 날리는 시장이지만, 정말 그게 돼 있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장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정말 길게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매일매일 뭐 들여다보고 차트 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앙드리 코스톨라니 말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투자하셨다고 하면 한 2년 동안은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초보 투자자가 성공하는데 더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또 벌써 이제 7월 중순인데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